자, 고금리가 내년에도 계속되고 내후년까지 계속된다 이런 소리가 나오면서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지금 바짝 쫄고 있는 사람이 한둘이 아닌데요. 고유가까지 지속되면서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당장 지금 이 돈 시장의 돈 가뭄이 심각해졌어요. 그래서 재벌 회사들도 급전 리스크에 지금 시달리고 있다. 지난주에 제가 이렇게 말했죠. 지금 대기업들도 이런 돈 가뭄에 시달리고 있고 대기업 건설사들 중에 위태위태한 곳이 몇 개가 있다 했지요. 오늘 아침에 신문에 보면 기업 자금 조달 급전 40% 육박, 롯데관광 7,228억, 신세계건설 1,615, 대기업도 지금 단기 차입금 급전 리스크에 걸려 있다. 그래서 이런 큰 기업들이 지금 단기 자금을 갖다가 급전을 조달하는데 지금 오죽하면 이런 상황이 벌어지겠네요. 혜태제가도 지금 715개 급전을 갖다가 조달한다. 최근 2년간 이 대기업에도 단기 차입금이 급격하게 증가했어요. 저신용 기업은 말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건설, 관광, 유통 등에 있어 불황형 차입이 급증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채 비율이 100%가 넘는 기업도 급증하고 있고 3년 전에 전체 62%에서 작년에 72%로 늘어났고 저신용 기업들은 등급이 하락되며 좀비 기업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는 거예요. 자, 삼성전자가 20조를 지금 그리고 LG 디스플레이가 1조 등 주요 기업들이 모기업에서 자금 수혜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자금을 확보하는데 이런 주요 기업들도 지금 이제 모기업에서 이 장기 투자 자금을 갖다가 확보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러지 못한 회사들은 지금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자,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3년 연속으로 OECD 평균 밑돌고 있다. 그래서 한국이 지금 OECD 평균이요. 1.4 플러스 알파인데 오늘 한국은 1.5라 하지만 지금 그보다 더 내려갈 거라는 거죠. 자, 한국의 7월달 수출이 지난해보다 15.5%가 줄었고 7월달의 수입은 지난해보다 25.4%가 줄었어요. 그래서 한국이 그야말로 국민소득 3만 달러, 인구 5천만 이상인 3050 클럽 7개국 중에서 최대 수출 감소를 기록하고 있고 지금 고유가의 충격에 한국의 수출이 더 악재로 지금 작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한국의 성장률이 일본한테 밀릴 거다. 자, 수출 감소폭은 OECD 4위고 수입 감소폭은 OECD 1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저성장이 한국 경제의 뉴노멀로 굳어졌다. 반도체 불황에 중국발 악재까지 겹치고 정부가 상저하고 전망을 했는데 이제 언론들이 물 건너 갔다라고 공개적으로 말하고 있고 3년째 OECD 평균을 밑돌고 있어요. 성장률이요. 그래서 한국이 지금 이 저성장이 본격화되면서 상저하고가 아니라 L자형 장기 침체에 접어들었고 그래서 한국의 장단기 금리가 역전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장기 채권 금리가 단기보다 금리가 높지요. 돈을 오래 빌려주는 입장에서는 이자를 더 받아야 되는 거에 당연하죠. 그런데 미래가 지극히 불투명해지고 미래의 경기가 내려박을 것 같으면 장기 금리가 단기보다 낮아지고 지금이 제일 괜찮다 이거예요. 자, 그리고 인플레에 대응하기 위해서 정부가 이제 기준금리를 인상할 경우에는 단기 금리가 지금 장기보다 역전될 수가 있는데 그래서 한국의 장단기 금리가 역전됐다라는 것은 한국이 지금 굉장히 오랫동안 장기 침체에 시달리게 될 거다. 미국에서 돌던 경제 낙관론, 노랜딩이라는 것도 최근 이 물 건너 가고 있는데 한국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 이 속에서요, 부실 기업의 부채가 작년에 213조로 4년 새 2.3배가 늘어났다.
5년 전에 91조에서 연평균 24%가 급등했는데 부동산 운수 건설업에서 부실이 크다는 거예요. 자, 엊그제 5명의 가족이 세 군데에서 자살한 일이 있었죠. 여기저기 빚을 끌어들이다가 감당을 못해서 자살까지 이르게 됐는데 참 딱하기도 하고 한심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정말로 이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거는 추석을 앞두고 추석 경기가요. 백화점 등 초부자 선물용은 아직도 불티가 나는데 그 외에 나머지 추석 경기가 완전히 싸늘하게 가라앉았다는 겁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추석 경기가 없고 길이 붐비지 않는 추석은 처음 봤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추석이 지나고 나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두렵다고들 합니다. 자, 상저하고도 물 건너갔고요. 그야말로 지금 한국 경제가 장기 저성장으로 이제 그게 노말이 되고 수출 수입 동반 감소가 완전히 그냥 확연하게 나타나면서 고금리, 고유가, 고물가까지 이렇게 지금 덮치고 있어요. 자, 여기에 부동산발 가계부채가 지금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디에 보더라도 한국의 수출에서 길이 생길 가능성이 거의 없고 내수에서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거의 없고 외부에 중국이나 미국의 고금리 장기화 등도 내다보면 암담해요. 그리고 물가 상황 또한 암담합니다. 그래서 한국이 그야말로 이제 각오를 단단히 해야 될 때로 돌아가고 있는데 그동안 상저하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은 이제 반성문을 써야 할 때다. 반성문을 쓰고 한국 경제가 지금 수출이나 내수 전부 회복되기가 어렵고 이 부채도 지금 보통 심각한 게 아니다라고 인정하고 여기서 국민 앞에 허심탄회하게 경제 상황 돌파에 대한 뜻을 같이 모아 나가도록 준비해야 될 때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 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랑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고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하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 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서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You and I, we live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Yeah